안녕하세요. V정보 채널입니다. 오늘은 한동안 SNS상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감히 베트남이 한국에 이런 짓을 혹은 베트남과 일본을 한꺼번에 싸잡아서 평가하는 내용들에 대해 과연 왜 베트남이 일본을 더 대접하고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베트남을 안 좋게 언급하는 유튜버 분들이나 SNS상의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을 평가하고자 하는 영상이 아니라 그런 영상이나 기사를 읽으시는 아니면 시청하시는 독자분들에게 해당 이슈의 배경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 편향적인 이해를 하시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역 전문가로 20년 이상 베트남의 주재원으로 있으면서 연구 자료나 통계 자료로 접했던 내용과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 보고 느낀 사실들을 근거로 한일 감정을 떠나서 베트남이라는 나라에게 일본이라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지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이 베트남이라는 나라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1973년 베트남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여 40년이 넘도록 베트남의 가장 중요하고 오래된 파트너입니다. 일본은 1995년 G7 국가 중 베트남 서열 1위인 당 서기장이 방문한 최초의 국가이며 2009년 G7 국가 중 처음으로 베트남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게 됩니다. 뉴스 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트남의 총리나 국가주석이 외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많이 보이지만 베트남의 공산당 서기장이 직접 움직이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2011년 이후에는 일본과 베트남은 국가 안보와 방위 분야까지 협력이 확대되는데요. 현재 베트남의 동해 지역은 두 개의 섬이 중국과 지속적인 영토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민감한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대한 일본의 관심과 지원은 베트남에게 큰 호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4년에 양국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으로 관계가 격상되어 일본은 정치 외교와 무역은 물론 국가의 안전과 농업,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베트남에 대한 ODA 지원국 중 부동의 1위의 자리에 있으며 한국과 굳이 비교를 한다면 5년 전까지 한국보다 일본이 10배 이상의 ODA를 지원한 나라입니다. 베트남이 아펙과 WTO 가입 그리고 아셈과 아세안 지역 포럼에 가입을 지원한 것도 일본이며 OECD에 베트남에 대한 기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준 국가도 바로 일본입니다. 아시아의 베트남 그리고 세계 속의 베트남이 자리를 잡도록 도와준 국가한테 얼마나 큰 감사함을 느낄까요? 우리나라가 전쟁에 참전해준 국가들에게 이번 코로나 때 의료 물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투자와 무역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 대 국가의 무역 균형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2015년까지 일본과 베트남의 무역 규모는 1995년 이전과 비교하여 약 10배가 증가했고 1996년의 통계 자료를 보면 양국의 교역 규모는 28억 불로 베트남과 중국의 무역 규모의 4배, 베트남과 미국의 무역 규모의 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베트남은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미국과의 무역에서는 흑자를 나타냈지만 일본의 경우를 보면 매년 수출액과 수입액의 교역 규모가 거의 비슷한 무역의 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한국의 삼성전자 및 주요 전자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이 일본을 제쳤지만 한국은 저렴한 인건비를 이유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여 주로 베트남과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베트남인에게 비춰진 한국인과 일본인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베트남에게 일본인에 대한 평가는 실제적으로 베트남에서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며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체들을 통해 베트남인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이미지가 각인시키게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의 특징을 물어보면 10중 8구 성격이 불같다, 주로 핫템퍼라는 답변이 99%입니다. 반면 일본인의 특징은 무엇이냐고 물으면 신사적이다, 친절하다 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죠. 베트남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들 중 기업을 파산시키고 야반도주를 하는 업체 중에 제일 많은 업체가 바로 한국 업체입니다. 일본인은 기본적으로 베트남 법을 잘 준수하고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야반도주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체불 등의 사례로 베트남 언론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20년 이상 베트남에 근무를 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그동안 베트남에서 활동했던 기업체들이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다른 투자국들과 비교해서 베트남 사람들의 국민들에게 실제로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은 베트남에게 ODA 공적 개발 원조의 제1위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ODA를 통해 베트남의 교통, 전력, 항만, 공항 등 사회의 기반인 인프라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현재도 지하철도 등 일본 기업이 수주하는 인프라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일본은 베트남 국가의 인프라 시설의 발전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민들에게도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생활 수준의 향상 그리고 선진 기술의 전수를 통해 베트남 국가와 베트남 국민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가 좋아져서 베트남 국민들도 이동이 편리해졌고 매년 부족한 전기 사정을 개선해서 국민들은 노이로제 같던 정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일본이 세계 2차 대전 이후 수백만 대의 혼다 브랜드 오토바이를 베트남에 무상으로 제공을 했었는데요. 물론 일본이 자국의 제품 선점의 목적도 있었겠지만 당시 자전거가 가장 보편한 교통수단이었던 베트남인들에게 오토바이는 정말 신세계로 느껴졌을 겁니다. 더욱이 일본의 오토바이와 자동차는 지금도 잔고장이 없는 경고성 부분에서 단연 1위를 지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일본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베트남 국민들에게 더욱 강하게 심어줬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베트남어로 오토바이는 세마이라고 부르는데요. 혼다라고 부르는 국민들이 더 많습니다. 차량은 무조건 도요타가 최고로 평가받고 있으며 후진국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고차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된다는 것인데요. 베트남에서도 도요타 차량의 중고 가격이 제일 높은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한국의 노래나 드라마가 베트남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여 베트남의 한류 문화를 통한 한국의 이미지를 재고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적인 호감을 일으키는데 박항서 감독님이나 한류 문화가 다른 나라 국민들, 베트남 사람들의 가슴 속까지 강한 이미지를 새기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이슈거리가 되었던 한국발 항공기 회항 사건을 보면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체계적이지 못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베트남의 의료 시스템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무조건 다른 나라의 입국을 막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국의 힘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자신이 없으니까요. 베트남은 엄연한 공산주의가 통치하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결정은 최고 상급기관에서 결정하며 먼저 조치를 취한 뒤에 홍보를 하는 경우가 아직도 엄청나게 많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다시 한번 그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는데요. 사회적 격리 통보를 저녁에 결정하고 바로 다음날 새벽 0시부터 적용을 해버립니다. 사회적 격리의 부분적인 완화에 대한 통보는 마지막 날, 그날 저녁에 결정을 하기도 했죠. 일단 발표부터 해놓고 상세한 업종별 안내는 며칠 지나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격리 기간이 부분적으로 완화한다는 발표는 되었지만 베트남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상세 안내령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적인 격리 기간을 적용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처럼 통보하기 전에 미리미리 상세한 안내까지 끝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미팅은 진행이 되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거치는 단계에서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베트남에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베트남 행정 절차의 답답함은 100% 동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그리고 베트남 국민들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가적인 지원 부분과 국가 간의 교역 그리고 기업들의 활동과 실제 국민들에게 끼친 영향 등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트남의 시사적인 영상이나 기사를 접하시는 여러 독자분들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이해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 이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아직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걱정이 많습니다.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